서레아이 에이틀레이스의 움직임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들은 단순한 해석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업데이트된 궤도 해법이 이 천체의 기존 계산값을 조용히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나사의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게시되었을 뿐이며 성간 천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독립적인 천문학자들이 이를 신속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사의 에이틸레이스는 더 이상 원래 계획된 궤적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측정 오류도 아닙니다. 먼지나 과도한 빛 반사로 인한 시각적 착시 현상도 아닙니다. 사리마의 아틀레이스가 태양계에 진입했을 때 초기 궤적은 명확했습니다. 전형적인 쌍곡선 궤적이었죠. 고속으로 진입하여 태양에 근접한 후 성간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였습니다. 단 한 번의 통과였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천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며 속도 벡터와 태양의 중력 영향과 같은 탄탄한 기본 원리에 기반합니다. 태양, 교란 행성계.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해당 천체의 미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12월 초 이후의 정밀한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체계적 편차 해상 곡선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됩니다. 그리고 궤도 역학에서 지속성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무작위 오차는 진동하지만 잡음은 스스로 상쇄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추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체가 특정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를 유지할 때 가능한 설명의 범위는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분석센터에서 처음 사용했던 분류 체계는 비중력 가속도였습니다. 이 용어는 물체가 중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움직일 때 흔히 사용됩니다. 해성은 항상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해성이 가열되면서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 가스들이 작은 자연 엔진처럼 작용하여 해성의 궤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알려져 있고 기록되어 있으며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루나이 ATLAS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가속의 패턴. 해성에서 전형적인 가스 방출은 혼란스럽습니다. 제트는 예측할 수 없이 열리고 닫힙니다. 핵은 회전하고 진동하며 방향을 잃습니다. 추력은 끊임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러한 효과를 모델링하면 변동이 많고 불규칙적인 곡선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관찰되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부드럽고 방향성이 있으며 일관된 추력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관측 기간 동안 가속도는 동일한 추세를 따릅니다. 혼란스러운 회전에 명확한 징후는 없습니다. 추력 벡터의 급격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며 거의 불연속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 하나만으로도 일부 전문가들은 그들은 검토했습니다 대상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물체가 미묘하지만 제어된 방식으로 궤도를 바꿀 때 그것은 단순히 태양열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조각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더 심오한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구와 충돌할 위험은 없습니다. 데이터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돌이나 재앙 혹은 지나친 경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며 과학계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리 에이틸레스는 궤도를 조정하면서 많은 양의 물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태양 복사에 의해 빠르게 휩쓸려가는 미세먼지만이 아닙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자갈이나 작은 돌멩이 크기의 고체 파편과 같은 더 무거운 입자들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 파편들은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고 천천히 흩어져 결국 태양 주위에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해성은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거운 파편들은 수년, 수십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남아 태양계 내부 활동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러한 파편들의 궤도 중 일부는 지구의 궤도와 교차하게 됩니다. 근지구 소행성 전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계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린 ATLAS 탐사선이 남긴 잔해의 일부는 2026년부터 지구 궤도와 충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된 목적물이 아니라 그가 길을 따라 흩뿌린 물건들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퇴적물 형성은 그 자체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성은 항상 그들은 떠났다 유성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궤적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차이점은 물질이 방출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확산되고 무작위적인 산포 대신에 데이터는 다음을 가리킵니다. 고농축 방출 이러한 현상은 궤적의 특정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근일점을 통과한 후, 즉 천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궤도상 안정된 영역에서 강렬한 가열, 갑작스러운 활성화, 그리고 물질의 방향성 있는 방출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는 사라이아티엘레이스가 질량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증착, 이 세부 사항은 매우 특정한 우연의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성간 물체가 태양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시점에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 주다 무거운 파편들은 장기간 갇히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정확히 궤도상의 특정 영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추진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관측된 가속도는 방향 안정성을 전제로 합니다. 즉, 물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대해 비교적 고정된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해성에서는 드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의 불균일한 방출은 핵 융합체의 혼란스러운 회전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추력이 일정한 방향을 유지합니다. 가속도가 진동하지 않고 운동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안티테일 태양을 향해 직접 뻗어있는 좁고 뚜렷한 구조. 일반적인 꼬리와는 달리 이 구조는 안정화 요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전 감소 또한 신체의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는 물리적 관점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즉, 지속적인 후방 추력, 정렬된 전방 항력, 그리고 안정적인 가속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각각은 개별적으로는 자연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대상에서 동일한 시간 강역으로 함께 나타날 때 그 우연의 일치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심스러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관측된 행동 양상이 계속해서 일관성을 보인다면 일반적인 해성 충돌만으로는 더 이상 전체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과학계에서 철저한 검증 없이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의 무작위적인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가 아직 그 물체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한 모든 것은 두꺼운 가스와 잔해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핵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이아티엘레이스의 실제 모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크기가 3볼 5km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뀔 겁니다. 이후의 정밀한 관찰에서 빛의 기하학적 구조가 변합니다.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러한 모든 현상 뒤에 숨겨진 실체 구조를 구분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움직임이 더 이상 해성의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답은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데이터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숫자는 확인됨 3i ATLAS가 단순히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표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또 다른 데이터 세트가 훨씬 더 조용하고 어쩌면 더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궤적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왜 문제였다 행동. 전파 망원경과 분광기가 그 물체가 방출한 물질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성간 해성에서 예상되는 물 얼음, 일반 먼지 또는 이산화탄소가 아니었습니다. 화학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복잡한 유기 분자 메탄올과 시안화수소를 포함하여 이 화합물들은 생명 발생 이전 화학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문서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분자들은 아미노산 형성을 위한 기본 구성 요소로 여겨집니다. 생명 발생을 모방한 실험실 실험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물체에 의해 방출되면서 그 분자들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항성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측정 가능한 양으로 매우 특정한 짧은 궤도 주기 동안
현재까지 과학계는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혜성은 유기물을 운반합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분석할 때 발생합니다. 철험히 자료가 공개됩니다. 일반적인 혜성은 화합물을 확산적이고 거의 무질서한 방식으로 방출합니다. 물질은 빠르게 퍼지고 희석되며 대부분 우주로 손실되거나 태양 복사에 의해 소멸됩니다. 그러나 서리나이 에이틀레이스에서 관측된 것은 다릅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합니다. 고농축 방출 특정 궤도 영역에서 발생하는 방향성 제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질이 단순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치된. 이는 해당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궤도 잔류는 결코 사소한 현상이 아닙니다. 고체 파편이나 화합물이 태양계에 남아있으려면 상대 속도, 방출 각도, 궤도 운동량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은 단순히 물체를 따라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태양으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계산에 따르면 살은 IATLAS가 방출하는 양 중 극히 일부만이 사용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궤도 이러한 궤도 중 일부는 지구, 화성, 심지어 유로파와 같은 얼음 위성 근처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임박한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 이 파편들은 시스템의 역동성에 통합되어 조용히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중에게는 감지되지 않지만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것이 더 이상 단순히 먼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궤도 환경에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이것은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그 현상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줍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근처 우주 환경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 유인 우주 탐사, 행성 방어, 위험 모델 등 이 모든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SIATLAS는 모델 예측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관찰된 일정한 가속도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스 방출보다 상세한 시뮬레이션에서 기존 방식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추력을 유지하려면 물체는 방향 감각을 유지하세요이를 위해서는 기기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회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혜성은 본래 불규칙적으로 회전합니다. 가스의 불균등한 방출은 토크를 발생시키고 토크는 회전을 일으키며 회전은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이는 잘 알려진 순환 과정입니다. SIATLAS의 경우 이 주기는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속도 곡선은 깔끔합니다. 벡터는 정렬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변동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부 분석가들은 해당 물체가 특정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물리적 구성인은 얼음과 암석이 느슨하게 뭉쳐 형성된 자연 지형으로서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 점은 공식 발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노트, 부록, 독립적인 분석 자료에서 발견됩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궤도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테일,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뻗어있는 이 구조는 시각적으로 특이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이 구조는 입자 밀도가 높은 영역으로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상호작용하여 방향성 저항을 발생시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회전 브레이크, 위에서 가해지는 추진력, 앞에서 가해지는 저항. 결과 안정성, 불규칙한 자연물에서 이러한 균형을 우연히 얻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관찰된 다른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과학은 불편한 영역에 들어섭니다. 명확한 대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표준적인 대응 방식은 예외 처리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설명에 예외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연구는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공물이라는 발상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발적인 중간 가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향적 또는
수동적 범정 자증 특정 성간 물체가 복잡한 유기 화합물의 매개체 역할을 하여 항성계간에 생명의 화학적 성분을 퍼뜨릴 수 있다는 개념. 의식적인 의도도 아니고 사명감도 아닙니다. 극히 드물지만 효율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리아의 ATLAS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화학적 전달 물질 다른 항성계의 분자 정보를 운반하여 천천히 우리 우주 환경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기원, 행성의 고립, 심지어 거주 가능한 환경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생명은 더 이상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산형, 은하 과정. 하지만 이러한 가설조차도 해당 운동에서 관찰되는 통제 수준에 직면하면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효율적인 자연 과정은 대개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규칙성을 통한 효율성.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분석과 모델링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그 물체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가속, 방출, 화학 반응, 궤도 역학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핵은 여전히 밀집된 물질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도출된 모든 결론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실제 형태에 접근할 수 없이, 그리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녀 회전을 정의합니다. 안정성을 정의합니다. 제트 엔진이 정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불규칙적인 집합체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일관성 있는 무언가인지를 정의합니다. 이후의 중요한 관찰 과정에서 이러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명 기하학이 변할 때, 가스가 빛을 발할 때 감소시키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이 드러날 때 재해석하거나 조정하거나 완화할 수 없는 데이터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형식이 동작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통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된다 존재론적.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미묘한 국면에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어떤 내용도 특별한 설명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하지만 불편한 사실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해성 사라이 아틀라스는 모델이 예측하는 해성의 행동 양식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모델에 부합하지 않을 때 과학은 모델을 확장하거나 현상을 무시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편안한 선택이었다. 만약 이 물체가 그저 또 다른 성간 방문자였다면 이미 통계적 특이 현상 정도로 치부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잡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적이고 그렇다고 일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드문 일련의 현상입니다. 이 여정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료 공개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속도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각각은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징들이 모두 같은 대상에서, 같은 시간 간격에서 기능적 논리에 따라 함께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정상화합니다. 과학이 편안한 서술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를 쌓아가는 데 익숙해지면 본질적인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기술적 엄밀성뿐만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조정은 자동적인 반사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간 물체는 단순히 천문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서로 다른 항성계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그것들은 물리적, 화학적, 동적 정보를 담고 있지만 기원함역에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주변이라는 틀을 벗어난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특정 패턴은 이해할 필요 없이 분류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설령 세리나의 ATLAS가 극히 드문 해성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는 성간 전체의 형성, 안정성, 그리고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재검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조용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유기 화합물의 자연 매개체라며 그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생명은 더 이상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우주적 과정 분산되어 있고 거의 필연적이다. 이는 기원, 고유성, 심지어 생물학적 목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하지만 세 번째 시나리오, 즉 가장 불편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는 단지 감정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관측된 현상 중 일부가 알려진 자연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없다면 이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문학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우주의 의도성.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것은 우주선이나 메시지 또는 지구를 관찰하는 의식 있는 존재가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아직 그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보다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심오한 무언가일 것이다. 우주는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다. 복잡한 패턴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반복적이고 기능적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과 구조화된 방식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물리학, 생물학, 철학, 그리고 인류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단순히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의심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문명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규정합니다. 무시하는 건 쉽다. 남을 조롱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 조사에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특정 논쟁들이 공론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들은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확신을 뒤흔들고 세상이 우리가 받아들여왔던 것보다 훨씬 더 참여적이고 어쩌면 더 반응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주에 대한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세마의 아틀라스가 제기하는 진정한 질문은 단순히 이 물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우주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즉시 오류로 분류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걸까요? 만약 생물체 외부에서 조직화된 패턴이 나타난다면, 기능적 구조가 뚜렷한 의도 없이 나타난다면, 만약 물질이 거의 전략적인 방식으로 환경에 반응한다면, 그러므로 정신과 우주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진실이 아니라 단지 편의적인 단순화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일찍 끝내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만약 어떤 물체가 별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 항성계에 진입하고 궤도를 조정하고 물질을 배출하고 기존 모델에 도전한다면 그가 최소한 바라는 것은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자동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개될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 분석이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가장 납득이 가는 설명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은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실존주의적이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단지 드문 방문객일 뿐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우주의 반영일까?